2차 분식 뭐 거의 다 했는데 잠깐만. 써줄게. 자, 뭘 할 거냐? 면 바로 일단은 우리가 2차 분식에서 연립 2차 분식에 대해서 아셔야 돼. 알겠어? 연립 2차 분식이 뭘까? 자, 연립 2차 분식. 자, 연립 2차 부등식이라는 건요, 우리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야? 두 개의 2차 부등식이 있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이제 0보다 작다. 응? 지금 딱 보면은 뭐랑 뭐가 근인지 보이지? 맞아요? 이런 친구가 있고요. 또 어떤 친구가 있냐? 이제 이런 친구도 있어요. 이걸 풀어야 돼, 얘들아. 어렵지 않아. 위에 거 풀고 아래 거 풀고 그 둘을 뭐 하면 되겠어? 공통된 부분을 색칠해 주면 될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위에 거를 풀어주면은 암산도 되니 요새? 이제 암산도 돼? 근이 누구랑 누구지? 3, 4. 3, 4인데 마이너스가 4에 붙지. 그쵸? 그러면은 4, 마 3이야. 4, 마 3. 근이 4랑 마 3이야. 자, 얘는 근이 2, 4 보이지? 2, 4. 맞아요? 자, 근을 기점으로 2차 부등식은 나눠지고 모아지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모아지는 거야? 벌어지는 거야? 모아지니까 마 3보다는 크고 x가 4보다는 작다가 되고, 여기서는 벌어지는 거죠. x가 2보다 작고 또는 x가 4보다 크고. 자, 그럼 여기서 뭐를 데리고 와라? 뭐를 그려라? 그렇지, 뭘 그려야 돼? 수직선. 이해했어요? 그럼 수직선을 그려줄게요. 수직선에서 이렇게 일자로 묶어. 일자로 묶어. 조용 좀 잘 그리고 싶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3이랑 4는 모아지는 범위. 마 3이랑 4는 모아지는 범위. 색칠. 2랑 4는 벌어지는 범위. 2랑 4는 벌어지는 범위. 2, 슝, 4, 슝. 근데 내가 갑자기 등호를 바꿔보고 싶었어. 둘 다 등호 들어가는 걸로 해. 괜찮아? 여기도 그럼 색칠. 등호 없으면은 구멍 뚫어줘야겠지. 자, 이제 겹치는 범위 색칠할게. 어디가 겹칠까요? 어딜까요? 그렇지. 어디? 어디부터 어디? 하나? 겹치는 부분, 흰색과 빨간색이 겹치는 부분. Where's? 2만? 여기 흰색 여기야 전체. 빨간색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 바로 이렇게. 괜찮아? 여기 두 줄 뜬 데를 봐봐. 두 줄 뜬 데. 이 부분이 겹치는 거지.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4일 때 겹칠까 안 겹칠까? 4일 때도 둘 다 구멍이 색칠이 돼 있으니까 겹치는 거야. 이 4일 때. 4일 때도 생각을 해줘. 정답이 어떻게 된다? x는 4 또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정답이 재밌게 나오지. 하나의 값과 하나의 범위가 나와. 이게 해야 해. 괜찮아요? 정답이야. 이게 정답. 2차 부등식 정답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주 재밌죠. 2차 부등식은 뭐 별거 없고, 연립 2차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니까 진짜 별거 없고, 중요한 거는 뭐 활용 문제도 사실 별거 없어. 여러분들이 미지수 x 잡고 풀면 돼. 어려운 건 크게 없는데, 뭐가 또 중요하냐? 바로
정수의 개수. 근데 정수의 개수가 아까 전에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게 있나 모르겠는데 딱 해가 없는데 근해 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겠지. 근해 분리. 그쵸? 얘들아 근데 정수의 개수 할 수 있겠니? 정수의 개수 문제? 모르겠어? 절대값 들어간 경우라든지 절대값 들어간 경우를 한번 풀어줄까? 그 980번 같은 문제거든? 시제네? 내가 한번 여기서 예시를 들어보고 들어줄게. x제곱 절대값은 뭘 이용하랬어? 답지 보니까 진짜 너무 복잡하게 푼다. 우리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근데 마이너스 5 절대값 x 플러스 6 자 이거의 해를 구하래. 좀 답이 안 나오는 게 답지는 x가 0 이상이나 0 이하나 굳이도 않아서 꼭 푼다는 거야. 어렵게. 맞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일단 첫 번째 거를 풀면은 어떻게 돼? 2, 5로 인수분해가 되죠? 여기에 마이너스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5랑 2를 벌어지는 범위로 갖게 되겠죠? 윤자 보이지? 그치?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뭐를 또 구하면은 마이너스 5랑 2 뭘 또 구하면은 아래 거를 구해야 돼. 자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지금? 뭐야? 이거 뭐야? 엉덩이야 빗살문이야. 여기 음수지. 음수는 뭐야? 엉덩이지. 말하면서 멍설해요. 엉덩이지. 엉덩이를 그려줘요. 근데 엉덩이 근이 뭐야? 근이 지금 2랑 3이야. 2랑 3. 다 양수근 같지. 그럼 말이 되는 거야. 2랑 3 이렇게 여기 2 여기 3 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얘는 그렇다고 봐줘. 마이 마3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가 아래인 부분이네.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3부터 x가 마이너스 2까지 또는 2부터 x가 3까지가 된다고요. 괜찮아요? 얘네 둘을 겹치는 거야. 둘을 겹칠 거야. 2보다 큰 부분 그리고 마이너스 5보다 작은 부분 수직선에다가 나타내 줄게. 수직선 그리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2부터 3까지 마3 마이 2, 3 쓰고 마이너스 5보다 크고 아니 작고 마이너스가 아니라 2보다는 크대. 좋아. 겹치는 부분이 여기에 있을까? 없지. 여기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빛이나? 겹치는 부분은 2부터 3이 중호가 중요해. 2에서는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된다. 자, 그 이유는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네요. 이해했어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네요. 그래서 2 이상이지만 겹치는 부분이 2는 안 겹쳐. 그래서 2에서 구멍 뻥 뚫어주고 3까지. 이해했어요? 형이 이해됐어? 이렇게 잘 겹쳐줘야 돼. 정수의 개수라는 문제는 여기에 미지수를 하나 줘. px 빼기 10 맞아? 그럼 여기가 뭐2분의 p까지라고. 아까 전 문제랑 거의 똑같아. 2분의 p까지인데 정수가 몇 개가 돼야 돼? 뭐 1, 2, 3, 4, 5 5개 돼야 돼. 그러면 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 정수의 개수는 뭐 굳이 아까 했으니까 더 설명하지 않을게. 그 수직선 안에 정수가 누가 들어가야 되고 밖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지 신경 써주면 되는 거야. 정수의 개수는. 알겠지? 그러면은 근해 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근해 분리. 우리가 근해 분리야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에서도 많이 했어. 문제집마다 다른데 센에서는 근해 분리가 2차 부등식에 있는 거고 1등급 수학이랑 정석이랑 이런 문제집에는 근해 분리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있어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근해 분리도 중간고사 시험법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기말고사 시험법으로 낼 수 있어. 참 재밌지? 둘 다 나온다는 거야. 선생님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근해 분리를 썼냐 안 썼냐를 유심히 봐야 돼. 이해했어요? 유심히 봐야 돼. 그걸 썼으면은 시험에 나오는 거겠지. 중간고사 때. 안 썼으면 기말고사에 나올 확률이 없겠지. 이해했어요? 그 근해 분리를 이제
이 명칭이 이렇다는 거야. 근의 분리라는 게 명칭이 두 근이 P보다 클 때. 자, 두 근이 P보다 크다. 조건 몇 가지? 이거 몇 번에 진짜 얘들아 엄청 많이 하지. 토요일에도 하고 목요일에도 하고 저번에도 했고 조건 몇 가지. 근데 계속해. 계속 들어.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 세 가지. 그렇지. 누구야? 누가 말했어? 윤수가 얘기했어? 그럼 첫 번째 뭐야? 첫 번째 뭐야? 이거가 세 가지인 것까지만 외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는 이게 계백문에도 있었어 당연히. 근데 이거 계백문에도 있었지만 뭐가 뭐인지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나는 그렇게 무조건 잘하는 사람도 알겠지? 나보다 썩 잘하는 사람 없어. 쉬우. 근데 이렇게 잡벅에 넘쳐 살아. 그런데 이걸 항상 그리면서 한다고. 이 잘하는 사람도 알겠지? 잘하는 사람도.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알겠어. 함수값이 나오는데 이게 FP가 음수다가 아니라 양수라는 걸 알겠어. 알겠지? 내가 그 1일 테스트 때도 냈잖아. 그치? 1일 테스트 때도 냈어 안 냈어? 냈지. FP가 양수다. 그리고 또 뭐야? 축이 어디 있다? 축이 P보다 크다. 축이라는 건 마이너스 2A분의 B. P보다 크다. 또 뭐야? 판별식이잖아.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면 D가 0 이상이다. 이래서 조건이 세 가지야. 얘를 다 공통된 범위를 써야 돼. 여기에서 다 겹치는 부분.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괜찮아? 이 근의 분리를 그래프를 그려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진짜 너무 중요해. 얘들아 약간 피곤하지? 근데 진짜 너무 중요해. 이거 평생 기억해줘야 돼. 수능 끝날 때까지 너무 중요해. 계속 이적분에서도 계속 나와. 알겠어? 진짜 너무 중요해. 극소수 올라가도 된댔잖아. 이건 계속 알아야 돼. 알겠어요? 자, 두 번째. 두 근이 P보다 작다. 자, 누가 얘기해볼까? 하이디가 얘기해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P가 있으면은 첫 번째 뭐야? 조건 몇 가지 있다? 뭐라고?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지? 첫 번째 뭐야? 할 수 있어. 첫 번째 아무거나 순서는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어. 얘랑 비슷해 거의. FP가 뭐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함수값이 0보다 크네. 축이 어디 있어? 축이 P보다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축이 P보다 작아 커? 여기가 축이야. 축 왼쪽에 있지? 괜찮아. 그럼 P보다 작은 거야 큰 거야? 작은 거겠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어떻다? 두근이니까 두근 0 이상이다. 괜찮아요? 중근도 두근이야. 이해했어요? 자, 이 조건 세 가지 외워줘 제발. 부탁이야. 쌤이 진짜 무릎 꿇고 손까지 들게요. 진짜 제발 외워주세요. 이거 무조건 알으셔야 돼. 이거. 자, 세 번째. 두 근이 뭐보다 두 근 사이에 뭐 있다? 자, 이 얘가 근데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최고차 계수가 이렇게 다 양수일 때야. 최고차 계수에 3, 4 이렇게 있을 때, 그럴 때 만약에 마이너스 3 있으면 마이너스 나눠주고 하면 되는 것 뿐이야. 근데 만약에 A가 있으면 X제곱 앞에 A 있으면 어쩔 건데? 그러면은 진짜 어려워져.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 작다 나눠서 그림 다 그려야 돼. 알겠지? 0보다 작은 것도 그걸 내가 1 테스트에 냈어. 맞아? 그게 A가 0보다 작다도 해야 돼. 기억나? 그 문제에 있었던 거? 또 낼게. 화요일날 또 낼게. 진짜 너무 중요해서. 두 근 사이에 뭐 있다? 두 근 사이 P 있다. 조건 몇 가지? X다? 한 가지. 그렇지! 너무 잘했어.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조건은 한 가지야. 내가 진짜 몇 번 얘기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애들이 기억을 하네. 얘는 판별식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두 근인데 왜 판별식 안 써요? FP가 음수가 나오는 거는 D가 0보다 큰 놈밖에 없거든. D가 0보다 작은 놈. D가 0인 놈은 음수값이 안 나와. 함수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두 근의 서로 부호가 다르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야. 이 같은 말이야. 두 근 서로 부호 다름. 그런 말 나올 때 알파 베타가 음수다. 두 근의 곱이 음수다 하잖아. 그게 이거거든. 맞아?
아 근데 이제 그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라고 하면은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라고 하면은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건데 뭐 이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 굳이 안 쓸게. 이해했어요? 이거 응. 양보다. 아 미안. 앙실수띠. 자 이렇게 부피가 무슨다. 자 이렇게 나와줘. 근데 네 가지까지 할게요. 네 가지. 자 어떤 네 가지냐면 얘는 네 번째는 바로 이렇게 P랑 Q가 다 있는 거지. 두 근 사이에 PQ 있다. 가 아니라 PQ 사이에 두 근이 있다. 이해했어요? 두 근이 P보다 크고 Q보다는 작다. 자 이런 경우는요 조건이 몇 가지일까요? 맞춰봐. 몇 가지야? 맞춰봐. 최대한 축약해서 쓰면 몇 가지야? 두 가지? 세 가지? 아니 일단 이게 세 가지인데 여기서 세 가지가 되겠다고? 더 많을 거 아니야 얘들아. 네 가지. 네 가지. 잘 찍었네? 자, 네 가지야. 네 가지 어떻게 되냐? 바로 P일 때 일단 Q일 때 양수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6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어. 얘랑 얘를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합칠 수가 있고 얘도 같은 식이잖아. 네 가지 되는 거야. 어떻게? 이 6가지를 다 해주는 거가 되는 건데 일단 FP, FQ가 어떻다고 0보다 크다고 할 거고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 지금 두 근이니까 D가 0 이상이다. 그 다음에 또 축이 어딨어? 축이 P랑 Q 사이에 있어. 축이 P랑 Q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서 조건이 네 가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할게. 만약에 두 근 사이에 또 뭐 R이 있다. 이럴 수 있어요. 두 근이 P보다 크고 Q보다 작은데 두 근 사이에 R도 있대. 자, 이런 경우는요. F, R이 음수다까지만 했으면 되겠지. 이해했어요? F, R이 음수다 하고 판별식은 쓸 필요가 없어져, 그러면. 두 근 사이에 이거 들어가는 순간 판별식 쓸 필요 없어지는 거야, 그냥. 이해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두 근의 분리. 이거를 통틀어서 근의 분리라고 얘기해. 근이 뭐보다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분리됐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이제 이 공식을 통틀어서 하는 명칭이 근의 분리라고. 알겠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란다. 자 아주 중요한 거 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3번 네모 2번 네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3번 네모 4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4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보기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 중에서 보기차 방정식이 뭐게요? x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는 0의 근판별. 근판별, 판별식. 이 판별이 뭔 말이야? 판별이라는 거는 우리가 두 개의 근이 허근이냐 실근이냐 근이 몇 개 있냐 실근 몇 개 허근 몇 개냐 이거를 얘기하는 게 판별이지.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서 풀잖아 우리가. 그치? 근데 이게 t를 치환했는데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3은 0이야 이렇게 했더니 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근이 몇 개게? 얘들아 이러면 근이 몇 개야? 4개? 4차 방정식 근 4개지. 이게 마이너스다. t마1 t마 3이다. 그러면 근 4개예요. t마1 t마 3이면 근 4개야. 왜? x제곱이잖아 t가 사실. x제곱이 1인 경우 풀마 1이지. 3인 경우 풀마 루트 3이지. 4개지. 인정? 근데 만약에 플러스면 어쩔 건데? 플러스면은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돼요. 이거 말이 돼요? 이거 실근 4개 아니지. 이거는 무슨 근 나와?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이거 허근 나오지. 허근. 복소수 나오지. 이거 i잖아. 풀마 i야. 풀마 i랑 풀마 루트 3으로 근이 4개긴 한데 실근 2개, 허근 2개인 거지. 근 2개가 돼. 이해했어요? 실근 2개. 괜찮아? 아 미쳤다. 돈 미쳤다. 이게 양수근 같냐 음수근 같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네. 이해했어요? 그럼 근의 분리가 되는 거죠. 근의 분리가 돼.
근의 분리가 돼. 왜? 양수근 간양 이거 죽은 사이에 0이 있냐 이거거든. 이해했어요? 근의 분리가 돼. 근의 분리랑 연관이 되는 거야. 자, 정리를 해줄게. 정리. 그리고 이게 또 중근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자, 얘는 실근이 몇 개일까? 서로 다른 실근 몇 개일까? 이거 서로 다른 실근이 3개. 허근 0개, 실근 3개야. 서로 다른 실근 3개. 왜? x제곱은 0이랑 x제곱은 3. 풀마 루트 3이랑 0 중근. 이해했어요? 허근은 안 뜨고 0이랑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이 그냥! 그게 총 몇 개야? 3개. 이해했어요? 피곤해? 피곤하면 많이 서 있어도 돼. 뒤에서 서는 돼. 자, 잠깐만. 이제 그쯤에 서 있어요. 그래도 너무 멀리 가면 또 안 보이니까. 여기 강의실이 넓어서. 자,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3은 0. 자, 이제 이해했지? 일단 정리하고 다시 예시 들어줄게. 한 번 더 할 거야.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너무 중요하니까. x제곱은 t로 치환을 했을 때 t 마이너스 알파, t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잖아. 이해했어요? 이 알파, 베타가 둘 다 양수면은 그게 중요한 거지. 알겠어? 첫 번째, 이 t에 대한 2차식. 그치? t에 대한 2차식이 두 양수근이다. 이러면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 4개의 실근. 괜찮아? 알파, 베타가 다 0보다 크다. 이러면 몇 개의 실근? 4실근. 오케이? 이게 1, 이게 3. x제곱은 예를 들어서 뭐 4, 9. x제곱이 4, x제곱이 9. 풀마 2, 풀마 3. 4개. 오케이? 좋아. 두 번째. 두근이 0보다 작다. 그럼 이러면 실근 몇 개? 실근 0개. 허근 4개. 이해했어요? 0보다 작아. 응? x제곱이 마이너스 1에 x제곱이 마이너스 9에 풀마 3i, 풀마 루트 2i. 허근 4개. 이해했어요? 허근은 항상 혈내근으로 갖는다. 허근은 홀수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거 진짜 이상한 거야. 그거는 마치 이런 거야. 나는 부모님이 홀수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홀수로 태어났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아, 좀 말넘심인가? 이해했어요? 무조건 2명이어야 돼. 이해했어? 자, 세 번째. 죽은 사이에 0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은 사이에 0이 있다. 죽은 사이에 0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건데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지. 이해했어요? 실근이 2개 뜨는데 허근이 2개인 거야. 괜찮아요? 실근 2개, 허근 2개. 이해했어요? x제곱이 하나가 마이너스 2고 x제곱이 하나가 플러스 9야. 이런 식으로. 풀마 루트 2i, 얘는 풀마 3. 실근 2개, 허근 2개. 아, 이해되지? 이해 잘 되지? 이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푼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에서는 이거를 내가 지금 색깔을 약간 잘못 쓴 것 같아. 이거 왼쪽, 오른쪽을 잘 바꾸는 게 나을 것 같기도.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어지지. 니들이 해야 될 건 영어지. 이걸 한다는 건 영어를 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이렇게 가져야 돼. 자, 네 번째. 중근이 하나가 뜨는 거야. 서로 다른 세실근. 자, 서로 다른 세실근. 한 근이 0이 돼야 돼. 한 근이 0. 괜찮아? 근이 0이랑 알파 이렇게 떠야 된다고. 근. 이해했어요? 이 알파는 0이 되면 안 되고. 이해했어요? 알파는 0이 되면 안 되고. x제곱은 여기가 0. 그럼 얘가 이제 근 0을 중근으로 하고 풀마 3이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3, 마 3, 0 세실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 나오면 허근이 없고 이런 경우는 무조건 하나가 0인 거지. 중근으로서. 재밌어 안 재밌어? 너무 재밌죠. 정리하세요. 이거 정리하고 근데 바로 그냥 경우의 수까지 설명을 할게. 어차피 경우의 수 얼마 안 나갈 거니까. 경우의 수는요. 자, 오늘 경우의 수도 할게.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부터 해야 돼.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진짜 간단해. 중학교 2학년 때 했어. 그거 그대로 할 거야. 지금 배운 내용은. 그 다음 시간에 배운 내용이 조금 어렵지. 순열과 조합. 순열과 조합을 할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복습을 해보자. 합의 법칙이 뭘까? 합의 법칙은 또는을 의미한다. 또는 뭐뭐 이거나 라는 말이 나올 때 풀어야 돼. 뭐라고? 또는 뭐뭐 이거나 이런 말이 나온다 하면은 합의 법칙인데, 이 합의 법칙이 나올 때는 뭘 써야 된다? 결론적으로 더해야 된다. 괜찮아? 더하고 겹치는 거를 빼야 돼. 이해했어요?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더해. 괜찮아? 가지수를 더해. A가지 더하기 B가지를 하는데 B개, A개, B개. 가지수라고 할게. 그래, 가지, B가지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걸 빼야 돼. 이해했어요? 공통인 경우라고 적자. 공통인 경우. 이해했어요? 공통의 경우를 제외해줘. 응? 우리가 수학 또는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그러면은 수학 또는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우리 반에 수학 학원 다니는 20명, 영어 학원 다니는 15명, 그럼 수학 영어 동시에 다니는 애들이 10명이 있다면 수학 또는 영어 다닌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만 다녀도 되고 둘 다 다녀도 되고 상관이 없잖아. 20 더하기 15에서 제외하겠지. 10을 빼겠지. 이해했어요? 그런 게 이제 합의 법칙이란 말이야. 다 통틀어서 더하기를 하는 거야. 더하기. 그게 어렵진 않은데 문제가 좀 노가다를 많이 하는 문제들이 많아. 경우의 수는 알다시피 노가다를 그러면은 막 노가다를 한 게 아니야. 여기 파트부터는 확률과 통계의 단원이라고 하거든. 이 확률과 통계의 단원을 막 노가다로 해서 풀면은 너무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지. 그래서 그 효율적으로 노가다를 할 줄 알아야 돼. 문제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우리가 주사위 두 개 동시에 던져 나온 눈의 수의 합이 뭐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이런 경우 5의 배수가 돼야 된다. 이런 경우를 할 거거든? 알겠어? 아니면 뭐 이렇게 할까? 1부터 1, 2, 100까지 자연수 중 가운데 중자야. 모르면 설마 예바지. 근데 여기서 그 지금 3과 4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 개수 구하래. 나머지가 있어야 된다 얘기지. 자, 그럼 3과 4로 나눠 떨어진 얘들을 구해서 제외를 해서 우리가 구해내야 될 거야. 이해했어요? 당연한 건데 3의 배수의 개수 더하고 4의 배수의 개수 더하고 뭘 빼면 되겠어? 그렇지, 12가 되겠지. 최소 공배수인 12. 이해했어요? 12의 배수를 또 빼주면 되겠어. 만약에 6이랑 4래. 6이랑 4. 그러면은 누구로? 6, 4, 24가 아니라 12로 걔도 마찬가지로. 이해했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33에다가 25를 더하고요. 4로 나눴을 때 25니까 뭐 25개가 있겠지. 겹치는 게 12 곱하기 8이 96이야. 맞아? 8 빼면 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거 진짜 이해돼? 좀 빨라? 괜찮아? 이게 뭐의 배수? 12의 배수겠어요. 12 곱하기 8이 96이니까. 그럼 얘 계산하면 몇이 나와요? 25 더하기 25네. 50 나오네. 어렵지 않지? 이게 합의 법칙. 공통인 경우를 제외해라. 근데 아직 정답이 아니야. 100에서 50을 또 빼야 돼. 맞아? 나누어 떨어지는 녀석들이지. 이거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지금 3과 4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녀석들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3 또는 4로 나눠지는 녀석들을 구했지. 100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어차피 결과는 똑같지만 이게 50이 아니라면 정답이 틀리겠지. 그래서 50이 정답이야. 이해했어요? 100에서 꼭 빼주고. 자, 그 다음에는 고배 법칙을 할 거야, 얘들아. 근데 고배 법칙 하기 전에 자주 나오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 자,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지냐. x 더하기 2y 더하기 3z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여기가 부등호로 주어질 수도 있어. 괜찮아? 뭐 15다. 이해했어요? 그럴 때 자연수 x, y, z의 개수 구하래. 괜찮아? 나중에 혼용과통계에서는 이거 개수가 다 같으면 어떤 공식이 있거든. 중복조합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지금 그거는 못 쓰게 여기 개수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자연수 x, x, y, z 얘네들 다 자연수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 순서쌍의 개수. 자, 이 식을 만족시키는 x, y, z를 예를 들어서 뭐뭐가 있어. 뭐뭐뭐 있냐고. 뭐뭐 있을 것 같아. 얘가 4고 114 맞아요? 114 또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세지. 그거의 총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친구야. 알겠지?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지 빠르게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가르쳐 줄게요. 이거 방법이 있어요, 이 문제. 이 부등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부등식이 나오면 진짜 힘들어. 더 힘들어. 15인 경우, 14인 경우, 13인 경우 다 해야 돼. 너무 힘들겠지. 부등식이 좀 더 복잡하지? 근데 어떻게 해서 빠르냐? 이 3을 기준으로 이 개수가 제일 큰 것부터 해줘야지 빨라. 항상. 알겠지? 개수가 큰 놈부터 대입해라. 항상 이게 빠르게 푸는 방법이야. 알겠지? 안 그러면은 복잡해. 순서대로 Z가 4일 때를 봐야 돼. Z가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야. 0이 될 수는 없어요. 자연수니까. 알겠어? 4거나 0이 돼야 된다고. 최소 못해도 5가 되면 안 돼. 그럼 나머지 애들이 0이잖아. Z를 기준으로 하면 돼. Z는 0일 때, 그리고 Z는 1일 때, Z는 2일 때, Z는 이제 3일 때인데 0일 때 말고 4일 때, 4일 때. 미안해. 오케이? 0은 안 되고. 이해했어요? Z는 4일 때를 넣어봐. 그럼 X 더하기 2Y가 뭐 나와? 3 나오죠? 괜찮아? 이거는 1,1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답이 1,1,4 이거 하나야. 이해했어요? 자, 여기 Z가 지금 뭐 넣어봐? 3 넣어봐. 그러면은 굳이 X 더하기 2Y가 6 나와야 돼. 자, 이렇게 2Y 6 나왔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보잖아? 그러면 힘들어. 항상 Y부터 해야 돼. 이렇게 개수가 큰 거부터. 아, 진짜로 해봐. 여기 그럼 6 넣으면은, 아, 그럼 여기 0이면 되겠다. 근데 0 안 되지. 5 넣으면은, 5인데, 아, 그럼 Y가, 5 더하기 2Y, Y가 2분의 1 나오네? 그럼 안 되네? 막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봐봐. 만약에 Y부터 하면은 그 방금 말한 X가 5일 때는 아예 생각조차를 안 해도 돼. 이해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개수가 큰 것부터 하는 게 맞다고. 뭔 말인지 이해하지? 이게, 그러니까 노가다를 치더라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노가다를 쳐야지 거기서 문제 잘 풀고.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다 세서하는 게 맞아. 답집어도 다 그렇게 하는데 효율적으로 항상 Y가 뭐를 이제 3을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3 넣으면 X 0이니까 2 넣어. 2,2 되겠지. 2,2,3이라고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2,2라고 쓸게 지금. 그 다음에 Y에다가 1 넣어. 이제 하나씩 줄어들어. 그럼 X가 4점? 이렇게 2개 나온 거야. 계속 2개. 1개. Z는 1일 때도 9하면은 뭐 마찬가지겠지. 2일 때도 9하면은 6 하면 X 더하기 2Y가 9니까 X 더하기 2Y가 9래요. 자, 빠르게 할게요. 7,1 하나씩 늘려줘도 좋아. Y부터 하면 되는데 Y부터 1씩 늘려줘도 상관없어. 2, 4니까 5,2 3,3 4, 여기 20 줄어드는 거 보이지? 1,4까지 더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빨리빨리 세. 자, 나머지 여기는 귀찮으니까 안 할게. 너희들이 해. 또 하면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약수의 개수랑 약수의 총합에 대해서 할 거거든.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은 사실 안 나와. 사실 안 나와서 놀라워도 되는데 그래도 공식이 있으니까 좀 알려줄 수는 있어 쌤이. 약수의 개수. 그 배수 판정법도 알아야 돼 사실. 배수 판정법.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니? 근데 약수의 개수. 맞아. 지수에다 플러스를 곱해서 더하는 거야.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해야 돼 항상. 648 있어. 그럼 얘를 8 곱하기 81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내제곱. 엄청 빠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소인수 분해다. 이 소인수 분해를 하면요. P에다가 A에다가 P제곱, B에다가 Q제곱꼴 이런 식일 수도 있고요. 그냥 A에 P제곱만 있을 수 있어. 괜찮아? 예를 들어서 1024, 2의 10제곱이지. 이해했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런 애들 다 상관없어. 이 지수를 더한 다음에 곱하면 돼. 얘는 P밖에 없으니까 그냥 P 더하기 1개야. 얘의 약수의 개수는 1024의 약수의 개수 11개야. 2의 10제곱이니까. 자, 36의 약수의 개수 9개야. 36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2가 아니라 3 곱하기 3에서 9개라. 래퍼야? P 더하기 1 곱하기 Q 더하기 1개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서 곱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봐봐.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24의 n제곱에 약수의 개수가 있대요. 24의 n제곱의 약수의 개수가 65개. n 물어봤어. 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24를 소인수 분해하세요. 3, 8, 24. 8은 2의 세제곱. 여기에 n을 분배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다음은요. 더하기 뭐씩 하라고요? 윤서야? 3n이랑 n에다가 1씩 더해주세요. 그게 몇이 돼야 돼요? 몇이 돼야 돼? 65. 얘들아, 이런 방정식이 많이 나올 거거든. 여기 순열과 조합에서도 특히 다음 단어에. 아 진짜 이거 전개하지 마 제발. 왜? 얘 자연수니까. 절대 전개하지 마. 이게 2차 방정식 해서 막 그걸 루트 그 내용식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딱 뭐 곱하기 뭐 나온다고. 5 곱하기 13 이렇게. 이해했어요? 65, 13 곱하기 5 미안해. 13 곱하기 13, 5 돼 안 돼? 절대 전개 니은 해. 여기다 딱 옆에다 적어. 전개 니은 해. 이렇게 적어. 물결표. 알겠어? 이렇게 적어. 여기 바로 이렇게 때리는 거야. 인정이 안 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n은 4. 이게 지금 실수가 아니라 자연수니까. 어때요? 안 살지죠? 이렇게 풀면 되고요. 또 약수 판정법 말고 배수 판정법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야, 이거 모르는 데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이 사실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집 한 편에 있거나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잘 설명해주면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난 중학교 1학년 때 좀 많이 풀었는데 배수 판정법. 얘들아 4의 배수 개수 몇 개야? 그러니까 4의 배수가 이거 뭔 소리야? 자, 4의 배수가 얘가 4의 배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 자, 이거 모르는 애 있어. 어디다 할까? 여기다 할까? 38 7, 6, 2, 5, 4, 3, 2, 5, 8, 4. 야, 이 친구 4의 배수야? 아니야?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알고 있구나. 아는 애도 있고 까먹은 친구도 들었는데 아니면 처음 들을 수도 있어. 교육과정에는 사실 명확하게 있진 않아. 4의 배수의 판정법은요. 이 뒤에 있는 이 두 개가 4의 배수면은 이 전체가 4의 배수가 돼. 알겠어? 기억나? 들어본 거 같아? 너 들어봤어? 처음 들어보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왜 4의 배수는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 그것까지 알아주면 진짜 더 좋아. 썩 천재가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 알려줘? 궁금해요? 자, 알려줄게. 얘를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지. 어떻게? 84 더하기 이 어마어마한 숫자 00. 괜찮아? 3으로 시작하고 25, 00으로 끝나는 수로 분리를 해봐. 자, 얘 4의 배수지. 얘 4의 배수지? 그럼 뒤에 더한 것도 4의 배수지. 나머지 정리에서도 내가 이런 걸 많이 얘기했잖아. 이해했어요? 얘가 4로 나와 떨어져. 그럼 얘가 만약에 4로 나와 떨어지면은 이 더한 것도 4로 나와 떨어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4로 안 나와 떨어져. 그럼 얘도 4로 안 나와 떨어지는 거지. 이 전체의 수도. 재밌어 안 재밌어? 그럼 이런 게 하나 더 있어. 누구? 8의 배수도. 8의 배수는요. 이렇게 3개를 딱 끊어. 3개를 딱 끊어. 584.
584가 뭐면은 8의 배수면은 얘도 전체도 8의 배수야. 왜? 여기 1000이 있지. 1000이 곱해져 있잖아. 1000이 8 곱하기 125거든. 얘 8의 배수거든. 그래서 584를 8로 나눠봐. 87, 56이지. 24지. 38, 24지. 얘 그럼 584가 8의 배수니까 이 어마어마한 숫자도 8의 배수라고. 재밌어 안 재밌어? 너무 재밌지. 또 거기서 끝이 아니야. 또 어떤 것도 있어? 3은 또 뭐야? 3은? 짜리. 그렇지. 안에 각자의 숫자의 합을 다 더한 게 3의 배수면은 3의 배수야. 예를 들어서 1, 0, 2, 3, 1, 2 이런 숫자가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자, 이거 3의 배수야. 왜 3의 배수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2를 해봐. 그럼 뭐로 나눠 떨어져? 3으로 나눠 떨어지지. 그럼 3의 배수야. 그럼 얘 다 더하면은 9로 9지. 그럼 얘 9의 배수야. 9로 나눠 떨어지면 각자의 숫자의 합이 다 각자의 숫자의 합이 9, 18, 27 이렇게 9의 배수야? 그럼 얘 9로 나눠 떨어져. 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유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유까지 알아주면 진짜 더 좋고. 알고 싶지 않아? 솔직히 뭐라면 뭐 문제 푸는데 이유 몰라도 되긴 하는데 이거까지는. 근데도 설명을 해주면 왜 3의 배수인지 설명을 해주면은 각자의 숫자의 합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310이라고 할게. 310이라고 하면은 이게 각자의 숫자의 합을 a 곱하기 100 더하기 b 곱하기 10 더하기 c로 바꿀 수 있잖아. 이해했어요? 근데 이게 나머지 정리랑 약간 비슷한데 10이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인 친구지? 1이지. 그래서 b라고 쓰는 거야. 이거 10을 3으로 다 나누고 나머지가 궁금해. 내가 지금 궁금한 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얘는 그냥 c라고 써. 이 더하기랑 곱하기 사이사이에서 먼저 나누면 된댔잖아. 100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나머지랑 얘 나머지가 같은 거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으로 나눠 떨어진다? 그럼 얘도 3으로 나눠 떨어져. 괜찮아? 아니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있어. 자, 이 숫자를 다 더했는데 14래. 14래.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인 친구지? 2인 친구지. 이 전체의 숫자도 3으로 나눴으면 나머지가 2야. 이 나머지가 같아. 대박이지. 여기까지도 넘어갈 수 있어. 수학을 진짜 잘하면. 자, 이건 좀 여담이고 오늘 시간이 조금 많아서 했었던 여담이고. 자, 배수 판정법을 그래서 조금만 정리를 해서 써준다면은 사실 7의 배수 판정법, 13의 배수 판정법도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복잡하고 그건 대학교 가서 수학을 전공한 다음에 정수론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을 수 있어요. 그쵸? 궁금하면 검색해봐 유튜브에 거기 나와. 근데 재밌어 그것도. 정수론 진짜 재밌었어. 맨날 정수론도 공부 많이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2의 배수가 그래서 2의 배수 판정법이 맨 끝자리 수가 짝수면 그거잖아. 봐봐. 8의 배수가 3자리 뒤에서 4의 배수 뒤에서 2자리 2의 배수 뒤에서 3자리 그게 0, 2, 4, 6, 8 그게 2의 배수니까. 그래서 이게 인정? 다 이게 16의 배수는 똑같아. 1, 2, 3, 4 맨 뒤에 4자리 32의 배수 맨 뒤에 5자리. 대박이지. 소름 돋지. 이게 수학, 이게 정수론. 수학과가 가고 싶지 않나요? 아니요. 자, 첫 번째로는 4의 배수, 3의 배수부터 할게. 3의 배수는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의 배수, 세 번째는 5의 배수도 하고, 6의 배수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지. 맞아요? 3의 배수 성질 만족시키면서 맨 끝자리 수가 2, 4, 6, 8, 0이면 돼. 4번은 8의 배수, 5번 9의 배수까지만 하자. 계속 만들 수 있어. 10의 배수, 4의 배수이면서. 이러면서 맨 다 더있는데 3으로 나눠 떨어지면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3의 배수. 각자리 숫자의 합. 잠깐만. 미안해, 이거 자리를 바꿀래. 이렇게. 괜찮아? 각자리 숫자의 합이 뭐면은 3의 배수, 여기는 9의 배수가 되겠죠. 여기는 5의 배수는요 그냥 맨 뒤가 0 또는 5여야 돼. 1의 자리. 그렇죠? 0 또는 5죠. 자, 8의 배수는요 4의 배수는요 뭘 보랬죠? 맨 끝에를 보랬죠. 끝에. 이해했어요? 10의 자리, 얘는 100의 자리가 8, 여기는 4.
4 점점 글씨가 이상해지고 있어. 아 이렇게 된다. 이해했어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줄게요. 오케이? 바로 정리해 줍시다 지금. 근데 일단 한번 적어보자. 내가 방학 때는 1월달에는 1월 중순까지 바빠. 1월 중순쯤부터는 이거를 미리 복사를 해줄게. 여기에서 이게 딱 빈칸만 치워놓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네모 내가 다 이렇게 만들어 그래야 될 것 같아. 시간은 좀 아껴서 1월 중순쯤에는 해야겠어. 하고 정석 문제 풀 거야. 정석 왜 안 갖고 왔어? 정석 하는 날도 있어서 정석도 챙겨와야 돼. 정석 좀 볼게. 맞다. 근데 고배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고배 법칙은 진짜 별거 없긴 해. 어디다 해야 되나? 고배 법칙은 진짜 별거 없거든 얘들아. 뭐뭐 이면서 할 때 이제 곱해주는 거거든. 동시에 라는 말이 나올 때. 얘들아, 고배 법칙은 뭐뭐이면서 뭐뭐 동시에 라는 말이 있으면은 곱하면 돼. 근데 진짜 다 간단하게 예시 하나 들어주면은 고배 법칙은 예시가 애초에 쉬워. 진짜 쉬워 고배 법칙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있지. 학교에서 너희들 수학 끝나고 김현정 수학학원에 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때 어디를 갔다 와야 되겠어? 집을 가거나 그치? 스카를 가거나 맞아 아니야? 스카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어떤 애들은 무슨 PC방 갔다 온 애들도 있겠지.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하는데 집에서 또 심지어 김현정 수학학원에 오는데 길이 여러 가지의 길이 있어요. 2가지의 길이 있고요. 3가지의 길이 있고 학교에서 집 가는 길도 방향이 버스를 타냐 아니면 걸어서 가냐 2가지 방법이 있고요. 스카를 가는 데는 이렇게 방법이 있고 2가지 방법이 있고 PC방을 가는 거를 지워버리고 너희들 PC방 가면 안 돼. PC방 코너 가지 말고 아니 코너야 뭐 가끔씩 갈 수 있어요. 스트레스 풀러. 근데 짧게 이용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 번에 가는 방법도 있대. 한 번에 가는 방법까지 있으면은 얘는 이제 가지수가 몇 가지야 이걸 구할 때. 자 이거 학교에서 이제 학원으로 가는 방법 몇 가지게? 6가지. 첫 번째는 이렇게 얘는 또는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야? 첫 번째로는 집을 걸쳤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괜찮아? 학교에서 집 갔다가 학원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2번째는 학교에서 스카 갔다가 괜찮아? 학원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한 번에 가는 경우가 있지. 3번째는 한 번에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이 3가지를 각각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학교에서 집 갔다가 학원 가는 경우는 몇 가지야? 2 곱하기 3 아까 말했지 6가지. 괜찮아요? 학교에서 스카 갔다가 학원 가는 경우 몇 가지야? 4가지지. 2 곱하기 이게 고배 법칙이야. 어려워 안 어려워? 동시에 괜찮아? 동시에 가는 거잖아. 바로 들다 바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고배 법칙이라는 거야. 곱하기를 해줘야 돼. 학교에서 스카 갔다가 쌤 약간 양아치 같아요? 학교에서 스카 갔다가 학원 가는 경우 2 곱하기 4가지가 되는 거지. 바로 가는 경우는 그냥 1가지. 이해했어요? 만약에 뭐 2줄이 있어. 여기 2줄이 있으면은 2를 더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2줄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그냥 2를 더해주면 2가 되는 거고 이 6 더하기 4 더하기 2를 더한
4, 3, 12가 정답이라는 거지. 12. 이해했어요? 한 이 정도 예시밖에 없어. 고배 붙이고 문제는 별거 없지. 이해했어요? 별 어려운 거 없어. 여기까지 적어줄게요.